겸손은 중요한 미덕이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를 해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새 학기, 새 직장, 면접, 새로운 모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등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소개해야 될 일은 언제든지 생겨요. 이럴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존재감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를 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겸손은 중요한 미덕이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자랑을 하면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능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자부심과 열정을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말해야 돼요.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자기소개의 기술을 반드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대부분 제 이름은 차희연이고요. 검정고시를 받고 중앙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도 심리치료고 박사는 교육학입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정보를 줄줄이 털어놓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해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프로필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소개를 인상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멘트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먹으면 사람들한테 잊혀지지도 않고 오래 기억될 수 있겠죠. 자기소개는 상대방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났거나 처음 가는 장소를 만났거나 하면 무조건 의무로서 내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기의 개성이나 특성, 장점, 능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주의할 점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기의 장점이자 특정한 면을 부각시켜서 주목을 받고자 한다면 일관성 있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꼼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 면은 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제대로 일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꼼꼼하면 느릴 수 있다는 게 연결되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매력을 어필을 하는데 이름, 하는 일, 경력 등만 나열하는데 멈추지 말고 자기의 경력, 경험, 특성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알바 경력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불합리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알바 경험이 많아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경력과 장점을 함께 연결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라는 다른 방식은요, 현재, 과거,
현재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현재 저는 강의와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쯤부터 강의와 글을 썼는데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를 원고를 다 쓰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좀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데 원고를 써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의하고 글 쓰는 일이 제 직업이라서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책을 쓰고 있고 원고를 써서 유튜브에다가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전공이라서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좀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비영리법인 기부단체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내 소개를 할 때 강의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요. 과거에 나는 얼마나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는지 경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쉽고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들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현재, 과거, 현재 순서로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 방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자세와 태도와 이런 말하는 것과 이런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 명확하게 발음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당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말끝을 우물우물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언입니다. 이렇게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끝을 우물우물 흐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맺고 끊음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말끝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 자세, 표정 같은 것이 굉장히 당당한 느낌이어야 돼요. 자세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얼굴은 웃는 얼굴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당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혼자서 머릿속에서만 상상을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발음이 궁금하면 음성 녹음을 하면서 스스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연습을 하고 나간 사람들은 확실히 이 몇 번 이 자기소개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자세나 태도나 말하는 거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 자기소개만 잠깐 들어봐도요, 그 사람의 자존감, 자부심, 재치 같은 거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만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성격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력과 경험을 현재 직업과 연결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과거, 현재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경력을 나열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포부까지 말하시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당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또 하나 팁은요, 의식적으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는 동작을 하면 진실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비언어를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인상으로 그리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